며느리가 제 한복을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유품 정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어머니고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후 2시, 나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72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 3년째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내외와 손자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 쓴대요. 며느리 윤지가 가르쳐준 앱이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앱이었죠. 필요 없는 물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대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구경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중고 냉장고, 유모차, 아기 옷,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유품 정리합니다. 한복 1습 5만 원. 제목만 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구나 싶어서요.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한복.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친정 어머니가 내 결혼식 때 해주신 한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저고리 안감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똑같았어요. 더 내려 스크롤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예단함이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나전칠기함. 그 안에 비녀와 놀이개까지 보였어요. 이건 내 거잖아. 게시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 정리합니다. 상태 좋아요. 한복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예단함은 오래됐지만 빈티지 느낌 있어요. 일괄 구매 시 5만 원,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한복 예뻐요. 직거래 가능한가요? 예단함만 따로 살 수 있을까요? 아직 있나요? 관심 있어요.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윤지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윤지가 내 물건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유품이라는 이름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유품?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비녀가 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였죠. 매화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옥놀이개. 모두 내 방 서랍장에 고이 모셔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언제 가져간 걸까요? 지난주 일요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놀러 왔었어요. 손자 민준이도 데리고. 어머니, 저희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윤지가 말했었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에이,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민준이랑 놀아주세요. 윤지는 내 방까지 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였구나. 그때 가져간 거였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어요. 한복을 넣어둔 서랍. 비어 있었습니다. 없어. 다른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예단함도 없었어요. 비녀도 놀이개도 다 가져갔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마룻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며느리 윤지.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처음엔 참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혼자 계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데 많대요. 어머니 집 관리하기 힘드시죠? 우리가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정리.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나를 정리하려는 거였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명절 때 용돈도 챙겨주고 손자 생일 때마다 선물도 사주고 아들보다 며느리 편을 더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답인가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게시글을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 유품 정리합니다. 유품. 죽은 사람의 물건.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지야, 나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 왔었지? 네, 청소 도와드리러 갔잖아요. 그때 내 방 서랍 좀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서랍이요? 응. 한복이랑 예단한 말이야. 아, 그거요. 윤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뭐? 한복도 낡았고 예단함도 오래됐잖아요. 그냥 놔두면 아까워서요. 그래서 가져간 거야? 네. 어머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올린 거야? 유품이라고 써서. 어머니가 봤어요? 응, 봤어. 어머니, 그냥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검색하기 쉽게. 유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죠. 돌아가신 분 물건이요. 그럼 왜 내 물건을 유품이라고 했어? 윤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 네. 어차피 곧 정리할 거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언제 건강 안 좋다고 했어? 에이, 어머니. 저번에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그건 정기검진이었어. 어쨌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야, 이윤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야. 내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괜히 흥분하시면 건강 안 좋아요. 지금 내가 흥분할 만하잖아. 어머니, 어쨌든 아직 안 팔렸어요. 돌려드릴게요. 당장 가져와. 네,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어차피 곧 정리할 거잖아요. 며느리는 이미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윤지한테 들었어. 한복건. 그래. 엄마, 윤지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마. 너무 화내지 말라고. 윤지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래.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정리? 응. 엄마 집에 물건이 너무 많잖아. 안 쓰는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내 생각이야? 아니면 윤지 생각이야? 엄마, 그냥 넘어가. 응. 윤지가 돌려준다잖아. 넘어가. 응. 괜히 이런 일로 사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화 풀어.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갈게. 됐어.
오지 마.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왔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복이랑 예단함 이미 팔렸어요. 취소가 안 된대요. 뭐?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당근마켓을 확인했어요. 게시글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거래 완료 표시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였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윤지, 뭐야 이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라. 팔지 말라고 했잖아. 거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취소하면 신뢰도 떨어진대요. 신뢰도? 그게 지금 중요해?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비슷한 거 사드릴게요. 비슷한 거? 네. 한복은 또 맞춰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져요. 넌 내 건강 걱정은 왜 해? 어차피 나 죽기만 기다리는 거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서운한 건 나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복 서랍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다른 서랍들도 열어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비어 있는 게 한복만이 아니었어요. 친정어머니 유품으로 받은 금반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옷가락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 없었습니다. 다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언제? 어떻게?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윤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왔었어요.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정리 좀 할게요. 그때마다 내 방까지 들어왔었죠. 그때 가져간 거구나. 조금씩 조금씩 들키지 않게 몰래 가져간 겁니다. 당근마켓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윤지 계정을 찾았어요. 윤지맘. 판매 내역을 봤습니다. 이게 지난 3개월간 판매한 물건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빈티지 금반지, 골동품 옷가락지, 진주 목걸이 빈티지, 옛날 은수저 세트. 모두 내 물건이었습니다. 모두 판매 완료 상태였어요. 다 팔았네. 어지러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몇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내 물건을 훔쳐서 팔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이럴 수가.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딸처럼 아꼈는데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냥 당할 수는 없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휴대폰을 켜서 당근마켓을 열었어요.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 프로필 사진도 없이 익명으로. 윤지 계정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물건이 2개 있었어요. 빈티지 자개 손거울. 옛날 화장대 서랍장. 둘 다 내 거였습니다. 손거울은 남편이 결혼 20주년 때 사준 거였어요. 화장대 서랍장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고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직거래 가능한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능해요. 어디 사세요? 가나동이요. 가까우신가요? 아, 저도 근처에요. 직거래 하시겠어요? 네.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가나역 앞 카페 어때요?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2시요?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복순이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집에만 있어서 대충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감색 정장.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죠. 좋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으니 달라 보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를 넣었어요. 아들이 예전에 사준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실 때 위험하면 이거 켜라고 했었죠. 오늘 딱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나역으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미리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손거울이랑 서랍장이 들어있겠죠. 윤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를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윤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혹시 어디 계세요? 나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윤지를 불렀어요. 여기요. 윤지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앉으렴.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지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거래하러 왔어. 내 물건 사러. 윤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니? 손거울이랑 서랍장이요. 내 거지? 네. 얼마 받으려고 했어? 윤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엔 10만 원이라고 써놨더구나. 직거래하면 깎아준다고도 했고. 어머니, 현금 가져왔어. 10만 원.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받아. 어머니, 저는 받으라고. 거래하는 거잖아. 윤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몰래 가져온 거요.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것만? 네. 그것만 잘못한 거야?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품이라고 쓴 건? 그건 제목일 뿐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나는 쇼핑백을 가져왔습니다. 안에서 손거울을 꺼냈어요. 남편이 사준 자개 손거울. 이거 누가 사준 건지 알아? 모르겠어요. 내 시아버지야. 우리 결혼 20주년 때 사주신 거. 손거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이거 주시면서 그랬어. 여보, 고생 많았소.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목이 메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사준 거야. 그게 내게는 그냥 10만 원짜리 빈티지 물건이었니? 어머니, 죄송해요. 서랍장도 마찬가지야.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야. 어머니, 유품이야. 내가 유품이라고 쓴 물건들은 다 이런 거였어. 내 인생의 조각들이었어. 윤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물론 윤지는 몰랐어요. 가방 안에 숨겨뒀거든요. 윤지야, 솔직하게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윤지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 네. 민준이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싶고, 그래서 내 물건을 훔쳐판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니 안 쓰시잖아요. 안 쓴다고 내 거야? 아니요. 그럼 왜 가져간 거야?
윤지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준혁이 월급으론 부족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물건을 판 거야. 어머니 물건들 놀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놀린다고? 네.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서랍에만 넣어두시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내 판단이야? 죄송해요. 윤지야, 내가 판 물건이 몇 개야? 모르겠어요. 20개가 넘더라. 내가 확인했어. 윤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확인하셨어요? 응. 내 계정 다 봤어. 지난 3개월간 판매 내역. 금반지, 옷가락지, 진주 목걸이, 은수저. 다 내 거였어. 어머니. 얼마 받았어? 200만 원쯤요. 200만 원?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야? 네. 내 인생이 200만 원이었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윤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운다고 해결돼. 어머니, 제발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 준혁이가 알면 화낼 거예요. 당연히 화내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제발요. 윤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손을 뿌리쳤어요. 윤지야,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 나 언제 죽을 것 같아? 네. 유품이라고 썼잖아. 내가 죽어야 유품이 되는 거 아니야? 윤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그냥 제목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라서. 거짓말. 어머니. 솔직히 말해. 넌 이미 나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윤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겠지.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만 거짓말해.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제발 준혁이한테는. 그건 내 마음이야. 카페를 나왔습니다. 윤지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죠. 집에 도착해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어머니 물건들 놀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200만 원쯤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요. 윤지랑 민준이 데리고 갈게요. 응. 그리고 내 고모들한테도 연락해줘. 고모들요? 왜요? 가족 모임 하려고. 오래간만에. 엄마 무슨 일 있으시죠? 오면 알아. 토요일 점심때 와.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해야 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예금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전부요? 네. 그리고 새로 만들고 싶은데. 무슨 통장으로 하실 건가요? 신탁 통장이요. 신탁이요? 네.
손자 명의로 만들고 싶어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신탁 통장은 특정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찾을 수 없는 통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손자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로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자분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응, 알아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천만 원을 손자 민준이 명의 신탁으로 옮겼어요. 완료됐습니다. 고마워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등기소였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어요. 등본 한 통 주세요. 네. 등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바꿔놨거든요. 좋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 쓰러 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재산 분배 관련해서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나는 준비해간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 집은 아들한테 상속하지 않을 거예요. 네. 대신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노년 여성 자립 기금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이시네요. 그리고 예금도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손자한테 주려고요. 아드님께는 최소한만 줄 거예요. 유류분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유언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공증도 받았어요. 이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 전. 예전에 명절 때 하던 것처럼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윤지였습니다. 윤지는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당연했죠. 지난번 일이 있었으니까. 어서 와. 들어와. 아들 준혁이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모들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30분쯤 뒤 딸들이 왔습니다. 큰딸 준이, 작은딸 준미. 엄마,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 앉아. 밥 먹자.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모이자고 하시고. 큰딸 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밥부터 먹자. 다 먹고 얘기할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불고기 정말 맛있다. 고마워. 윤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나만 쳐다봤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한복을 꺼냈어요. 윤지가 판 그 한복이었습니다. 다시 사들인 거였죠. 이거, 엄마 한복 아니에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내 한복이야. 근데 왜 꺼내셨어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예단함도 꺼냈습니다. 비녀와 놀이개도. 와, 이거 할머니 유품 아니에요? 맞아. 내 할머니가 주신 거야. 모두 신기한 얼굴로 봤습니다. 윤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 물건들 어디서 났는지 아니? 내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준미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지.
근데 누가 가져갔어? 누가요? 윤지야. 모두 윤지를 봤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윤지야, 맞지? 네. 뭐? 윤지가?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윤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윤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윤지가 내 물건들을 가져가서 당근마켓에 팔았어. 뭐? 지난 3개월 동안 20개가 넘는 물건을 팔았어. 200만 원 받고. 진짜예요, 윤지야? 준미가 물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준혁이가 다그쳤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엄마 물건을 훔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준혁이가 화를 냈습니다. 진정해, 준혁아. 내가 말했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어. 더 있어요? 응.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어머니 물건들 놀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윤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요? 윤지가 내 물건을 팔 때 뭐라고 썼는지 알아? 뭐라고요? 유품이라고 썼어. 유품? 응. 시어머니 유품 정리합니다라고. 말도 안 돼. 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야. 준혁이가 윤지를 봤습니다. 윤지야, 대답해봐. 왜 유품이라고 썼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랬냐고. 제목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혁아, 진정해.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결정을 말할게. 모두 나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결정이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내 재산 처리에 대해서야. 재산이요? 응. 나 이제 70이 넘었잖아. 미리 정리해 두려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유언장.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윤지 일 겪고 나서 생각했어. 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일단 집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뭐?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기부한다고요? 응. 노년 여성 자립 기금에. 왜요? 왜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넌 이미 내 집 있잖아. 그래도 엄마 집은 제 거잖아요. 누가 그래? 당연히 자식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딨니?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야.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민준이 신탁으로 넣었어. 민준이요? 응. 민준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못 찾게 해뒀어. 저는요? 너 유류분만 줄게. 유류분?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목.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엄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윤지가 내 물건 훔쳐 팔 때 뭐 했어? 그건 엄마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준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넌 내 편이 아니었어. 며느리 편이었지. 엄마. 그러니까 내 재산도 내 편이 아니야. 준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준혁이가 잘못한 건 있지만 재산을 아예 안 주시는 건 안 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은 주잖아. 그래도 너희는 몰라. 윤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카페에서 윤지랑 대화한 거였어요. 어차피 곧 정리할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윤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에이, 어머니. 저번에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그건 정기검진이었어. 어쨌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정리하려면 힘들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 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윤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응.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준혁이와 윤지의 문자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준혁 엄마한테 들켰어? 윤지 응. 큰일 났어. 준혁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윤지 어떡해? 엄마가 다 알아. 준혁 일단 사과해. 모르는 척해. 윤지 알았어. 이게 뭐예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윤지한테 보낸 문자야. 오빠가? 응. 준혁이는 다 알고 있었어. 윤지가 내 물건 파는 거. 준혁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증거 다 있어. 제가 윤지를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거짓말. 이 문자 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만하라고 한 게 아니라.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나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야. 엄마. 그런 자식한테 내 재산을 줄 이유가 없어.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무 늦었어.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들키기 전에 했어야지. 윤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게 아니야. 계산적이었지. 아니에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말하든지 해야지. 시어머니 물건을 훔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야. 네. 내 존엄성도 가져갔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짐으로 봤잖아. 아니에요. 아니긴. 유품이라고 써놓고. 윤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뭐였어? 그냥 재산 물려줄 사람? 엄마 아니에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이야.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 너희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어. 그냥 편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 준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준혁이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야? 효도하는 아들이 있고 안 하는 아들이 있지. 준혁이는 후자야.
준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다시는. 믿을 수 없어. 엄마, 너희 부부 때문에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울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근데 잘못한 건 나 아니었더라고. 너희였어. 나는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게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준이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진짜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응. 집도 예금 대부분도. 오빠한테는 유류분.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만.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쯤.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요? 응.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엄마 재산이 얼만데 3천만 원만 주시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말도 안 돼.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평생 효도했잖아요. 효도? 언제? 항상요. 거짓말. 명절 때나 오고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했잖아. 그래도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준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내 물건 훔치는 걸 도왔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 이미 늦었어. 준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요? 너희? 네. 저랑 언니는 얼마 받아요? 너희는 딸이잖아. 아들이 우선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마. 내 개인 물건들은 너희한테 줄게. 한복이랑 장신구 같은 거.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응. 이 물건들 절대 팔지 마. 네. 특히 당근마켓 같은데. 준미가 웃었습니다. 안 팔게요, 엄마. 약속해. 네, 약속해요. 나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아. 네.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존중 없는 자식에게는 상속도 없어.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윤지도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두 들어. 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뜻을 분명히 할게. 모두 나를 봤습니다. 나는 유품이 아니야.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윤지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했어.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내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어머니. 윤지야,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 네. 너 얼굴 보기 싫어. 내 집에 오지 마. 어머니, 제발. 준혁이도 마찬가지야.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엄마, 그럼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괜찮아. 애는 죄가 없으니까. 준이야, 준미야. 네, 엄마. 너희가 민준이 데리고 나보러 와. 네, 알겠어요. 그럼 나는 민준이 얼굴 볼게.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엄마, 지금은 안 돼. 너희 한 짓이 너무 심해. 윤지도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미 여러 번 거짓말했잖아. 진짜예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고 볼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야. 너희는 돌아가. 엄마, 돌아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준이와 준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민준이 데리고 와. 네. 딸들이 나갔습니다. 준혁이와 윤지는 한참을 꿇어앉아 있었어요.
돌아가.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윤지도 일어났어요. 정말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생각해 볼게. 언제요? 모르겠어. 내 마음 풀릴 때. 그때까지 반성해.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준혁이와 윤지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실버 레지던스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곳을 원하세요? 좀 좋은 곳이요. 시설 괜찮고 사람들 친절한 곳.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상관없어요. 좋은 곳으로요. 며칠 뒤 부동산 직원이 몇 군데 소개해줬습니다. 직접 가봤어요. 세 번째 가본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실버 레지던스였어요. 여기 시설 정말 좋네요. 네, 최고급입니다. 의료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방도 넓고. 네, 이 방은 저희 프리미엄 룸입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 300만 원. 비쌌지만 상관없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거니까.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많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딸들한테 주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준이와 준미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준혁이는 알아요? 아니. 말 안 했어.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서 알겠지. 엄마, 걱정 마. 나 좋은 곳 가는 거야. 그래도 너희가 민준이 데리고 자주 놀러 와. 네, 그럴게요. 실버 레지던스로 이사했습니다. 새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좋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곳에서 실버 레지던스에 적응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좋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산책 가실래요? 좋아요.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택배 왔어요. 감사합니다. 방으로 가져와서 열어봤어요. 안에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한복이었어요. 윤지가 팔았던 그 한복.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드렸습니다. 윤지올림. 윤지가. 며칠 뒤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예단함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비녀와 놀이개. 그 다음에는 금반지와 옷가락지. 윤지가 판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사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택배와 함께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판 물건들을 다시 찾아서 드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비싸게 다시 사야 했고 어떤 건 찾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며느리 윤지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윤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 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윤지 언니 당근마켓 계정이 정지됐대요. 왜? 악성 리뷰 때문에요. 악성 리뷰? 네. 윤지 언니가 유품이라고 거짓말하고 물건 판 거 알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화났대요. 댓글도 엄청 달리고. 그래? 네. 그래서 계정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 찍혔대요. 윤지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당연한 거였죠.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며칠 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 윤지가. 윤지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네. 당근마켓 일 때문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 윤지 좀 용서해 주세요. 윤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물건들도 다시 다 사서 보냈잖아요. 알아. 그럼 용서해 주세요. 아직은 안 돼. 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할머니. 민준아.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민준이.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네.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좋네요. 응. 마음에 들어. 엄마 혼자 계시기 괜찮으세요? 응. 친구들도 생겼어.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윤지도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만 봤어요. 알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용서는 할게.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존중부터 배워. 네. 나를 존중하는 거. 한 사람으로. 네. 그리고 윤지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앞으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마. 네. 내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지 마. 네.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사랑해. 그래, 우리 민준이도 사랑해. 셋이서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뒤 딸들이 놀러 왔습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뭔데? 한복이요. 새로 맞췄어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 있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 예쁘다. 입어보세요, 엄마.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내가 보였습니다. 72살의 박순자. 하지만 늙어 보이지 않았어요. 당당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애들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내 결심.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싸우는 게. 하지만 해야 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무 생각 안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울 속 나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 팔리지 않은 인생이다. 한복 치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새 한복, 새 출발, 새 인생.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유품이 아니었으니까. 거울 속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 잘 살아. 아직 갈 길이 멀어. 천천히 당당하게 가자.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